안녕하세요. 직장원생입니다. 오늘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 유전자 그리고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줄여서 FH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H는 이제 약 250명 중에서 1명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지속적으로 혈중에서 상승되어 있는 이상 지질 혈증입니다. LDL이라는 것은 자주 들어보셔서 알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LDLR이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되는데 요것과 결합을 해서 이제 여러 조직 그리고 세포들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운반된 세포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FH는 유전성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LDL 콜레스테롤 운반 기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H의 유전학적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LDL 리셉터진, 그러니까 LDLR, 그리고 아포비, 그리고 잘못 썼는데요. PCSK9 진입니다. 요 유전자들의 상염색체 우선 돌연변이, 그리고 LDLR AP1 상염색체 열성 돌연변이가 주요한 유전학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DLR이라는 유전자의 변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구형으로 된 게 LDL인데요. 이제 표면에 보시면은 아포리포프로틴 B, 그러니까 아포지 단백 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LDLR에는 한 개의 아포지 단백 B를 표면에 갖고 있는데요. 이 LDL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랑 같이 이렇게 도착지 세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포 표면에 LDL 리셉터랑 LDL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아포지 단백 B가 LDL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LDLR과 이제 리셉터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리셉터는 다시 세포 표면으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콜레스테롤은 세포 안에서 분해돼서 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LDLR이랑 아포비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에 병적인 변이가 생기면 도착지 LDL이 콜레스테롤을 전달하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자 중에서 PCSK9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요것의 역할은 이제 세포 내의 지질 농도를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에서 PCSK9 단백질을 방출시켜가지고 세포 표면에 이제 아까 LDLR, 그러니까 LDL 리셉터의 EGFR 리핏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했듯이 LDL이 LDLR에 붙어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LDL 리셉터, LDL, PCSK9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리소좀에 의해서 리셉터를 포함해가지고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셉터는 재활용이 돼가지고 세포 표면에서 LDL을 받아들여가지고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되는데 이런 PCSK9이 방출이 돼가지고 LDLR이랑 결합이 돼서 세포 안으로 LDL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 LDL 리셉터가 분해가 돼서 결국은 세포당 LDLR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고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PCSK9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비정상적인 PCSK9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단백질이 그러면 세포 표면의 LDLR 수가 적어지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유전자 변이들은 어떻게 유전이 되냐 하면 여기서 우성과 열성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왼쪽 사진 보시면 우성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각 하나씩 유전자를 받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걸 받았을 때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것을 우성 방식을 띈다고 하고
하나의 유전자 변이만으로 질환이 발발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2개에 모두 같은 변이가 있을 때 질환이 발발됐다. 이때를 열성 방식을 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LDLR, 아포비, PCSK9은 우성 방식에 의하고 LDLR, AP1은 주로 열성 방식에 의해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형 접합과 동형 접합에 대한 개념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형 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자를 2개를 받게 되는데 각각 한쪽에만 변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해서 이형 접합, 헤테로자이고스라고 하고 각 유전자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 유전자 모두에 같은 변이가 있는 경우 이제 같다라고 해서 호모자이거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동형 접합이 될 가능성이 더 낮겠죠. 그래서 동형 접합 FH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해서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르게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H의 진단입니다. 진단법에는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의 분류법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꼭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지 않아도 다른 기준에 의해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LDL 수치라든지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유전학적인 관점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드리면 이렇게 이게 네덜란드 분류법인데 지금 보시면 DNA 어널리시스에서 LDLR, 아포비, PCSK9에서 이제 변이가 검출되면 8점을 준다 하고 밑에 보시면은 definite, 그러니까 확실한 FH다 할 때 8점 이상이면 definite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면 바로 확실한 FH로 확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영국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DNA 뮤테이션이 발견되면 A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A 포인트를 받았을 때도 데피니트하게 이제 확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가 중요하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 우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스타틴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이 2 약제 복용에도 이제 목표로 하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PCSK9 억제제를 투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PCSK9 단백질의 기작을 보셔서 알겠지만 PCSK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LDLR을 분해시켜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이니비터로 이를 억제시켜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유명한 약제로는 이제 레파타라는 약제가 있고 LDLR이나 아포비 외에도 뭐 관련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견이 되면 그래서 FH로 확진이 되면 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변이들이 많이 발견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관련된 유전자들을 봤는데 이제 PCR 기법을 통해서 한 개의 유전자에서 하나의 염기 서열이 취한되는 포인트 뮤테이션 혹은 몇 개의 변이가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변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FH에 여러 유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출을 하고 싶다 하면 NGS 방식으로 검출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뮤테이션이나 작은 인델이 아니라 이제 몇백 개 수준의 염기의 결실, 뭐 듀플리케이션이 있을 시에는 MLP라는 방식으로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이가 나오게 됐을 때 주로 LDLR 유전자의 병인성 변이가 원인인 경우가 약 90% 정도로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DLR 유전자에 대한 변이가 약 2000여 개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코딩 시커스 682G가 T로 바뀐 경우 혹은 2054C가 T로 바뀐 경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다만 FH라고 해서 모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변이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전자 검사를 했는지, 그 유전자 검사를 구성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변이가 있어도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기서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